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2차 대선 토론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이재명이가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주장했던 그 많은 말들은 대부분 탈원전을 주장했던 환경단체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환경단체들이 했던 말들을 이재명이가 그대로 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자력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원자력을 하면 안 된다 말까지 환경단체의 말과 똑같았고, 원자력은 화장실 없는 맨션 아파트다. 방패장, 한마디로 폐기물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지 않냐. 꽉 찼다. 그래서 원전은 위험하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까지 환경단체의 말하고 똑같았습니다. 화장실을 누가 못 짓겠는데 환경단체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환경단체들 주장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위험하다고 하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현장에 가봤냐, 나는 가봤는데 이재명 후보는 가봤냐 했더니 가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고 아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말이 태양광 풍력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탈석탄 감원전 이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석탄은 CO2가 많이 나오니까 없애야 된다고요. 원자력은 뭐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합니까?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까지 들먹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이니까 ESS 대용량 저장 장치를 써야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게 이재명이가 거짓말하고 속임수다 그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둑질도 해본 놈이 도둑질한다고 이재명이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화폐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두 개가 돈이 너무 되는 일입니다.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하는 자들이 빼먹을 생각, 도둑질할 생각부터 하면 그 나라가 뭐가 남겠습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러시아 욕하고 난리더니 결국 지가 돈을 제일로 많이 빼돌렸다잖아요. 그런 리더가 있는 나라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재명이가 왜 신재생 에너지를 주장하는가 했더니 이재명이가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풍력, 태양광을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이 말이 쌍방울이 2025년 1월부터 태양광 풍력을 주력 사업으로 하면서 하는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광림이라고 합니다. 광림의 책임자가 황윤석이라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하니까 이재명이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을 그렇게 늘리더니 운동권 주자인 허인애한테 수조를 몰아줘서 결국 허인애는 감방에 갔습니다. 이재명이는 지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태양광 풍력을 빼먹기 위해서 결국은 황윤석이란 자를 심어 넣었단 말입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간헐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SS라는 대용량 저장 장치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태양광은 보조금까지 주고 있어서 엄청 비쌉니다. 킬로와트당 205원입니다. 원자력은 60원입니다. 205원 플러스 ESS 저장 장치까지 쓴다면 도대체 24시간 중에 6시간을 뺀 나머지는 ESS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쓴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더 간다는 말입니까? 300원도 훨씬 넘을 겁니다. 이러니까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원자력 발전소도 모르면서 무조건 위험하다 그러고 체르노빌, 후쿠시마 발전소까지 들먹거렸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한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태양광 풍력으로 갔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원자력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시 원자력을 하고자 하고
체코가 우리가 거의 계약서 쓰기 직전에 국내 정치가 너무나 시끄럽고 어지러워서 체코 법원에서 보류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이렇게 찬밥인데 어떻게 수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 다 안중에도 없어요. 빼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풍력이 결국은 뭡니까? 다 중국산이잖아요. 중국에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자 하면서도 또 지들도 또 빼먹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9%인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늘려서도 안 됩니다. 전기는 남으면 버립니다. 버려야 맞습니다. 근데 ESS 저장 장치까지 쓰면서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2년, 3년 이상 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유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꿉니다. ESS 저장 장치도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 쓰면 또 바꿉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는 주로 뭡니까? 건전지 역할이잖아요. 배터리는 건전지잖아요. 그것들의 폐기물은 또 어떻게 합니까? 원자력 폐기물만 위험하고 큰일 났습니까? 태양광이 많을수록, 풍력이 많을수록 ESS 저장 장치를 쓴다면서요.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실로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재명이는 도둑질을 해먹어 봐놔서 도둑질을 할 줄 알구나. 성남시장 할 때도 그렇게 많이 도둑질을 해먹어가지고 난리가 나더니, 경기도 도지사 할 때도 그렇게 난리가 나더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게 되면 아작을 내버릴 것입니다. 우리 후세들은 생각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가 일단 도둑질 해먹기 바쁩니다. 김은수 후보가 법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법카 썼어요? 증거 내놔봐요. 이러니까 김은수 후보가 사모님이 150만 원까지 하니까 이재명이가 끊어버렸습니다. 김혜경이가 법카 쓴 게 150만 원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자식도 죄가 막 불거지니까 자식은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니 마누라는 당연히 가족 아니라고 하겠네. 도대체 이재명 같은 저렇게 비도덕적이고 청렴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오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